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보게 되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인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최근에는 참 잠에서 깨서 새벽에 잔고를 보면은 기분이 많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좀 증시가 오르는가 싶었더니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했죠. 아무래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9%까지 확대되면서 2% 턱밑까지 올라오니까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에 이런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순위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순위를 쭉 보시면 알만한 기업들이 몇 개가 없죠. 아무래도 역시 가치주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이 순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4위에 있는 P&G, 그러니까 프록터 앤 갬블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회사이죠. 그런데 반해서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거대 비디오 게임 회사 테이크2입니다. 어제 6%가 넘게 올랐는데요. 시장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오른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테이크2 기업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진가라는 모바일 게임 개발사를 15조 원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했었습니다. 불과 10일 전의 얘기입니다. 그 뒤로 오히려 진가가 테이크2랑 합병을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나겠는데? 라면서 또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졌었죠. 그래서 반등을 좀 며칠 하다가 또 어제 껑충껑충 주가가 뛰어 올랐었습니다. 사실 주가가 저렇게 탄력을 받은 것은 진가 인수뿐만은 아니죠. 게임계를 뛰어넘어 전체 산업계에서 최근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수합병 건이 있죠.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블리자드 인수만 한 게 아니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으로 한꺼번에 사들인 거예요. 인수 금액이 81조 원, 82조 원 정도 하는데 IT 사상 최고가에 해당하는 초대형 M&A였다고 합니다. 현재 블리자드 주가보다 45%나 더 높은 가격을 쳐주면서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말이 된대요. 그런데 인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참 마이크로소프트 현금이 많죠. 어쨌든 이번 인수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텐센트, 소니에 이은 전 세계 3위 게임 개발사가 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부터 기존의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 사업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의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블리자드까지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가상현실과 같은 서비스에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니부터 이겨야겠죠. 이번 인수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와 닌텐도에 매년 밀리는 콘솔 3위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니와 닌텐도는 본인들의 게임기로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독점작이 소니는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뜻이 되고 엑스박스는 반면 많이 비교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부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점이었었는데 이것을 그래도 많이 이번에 채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체크를 하시고 나서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왼쪽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갖게 될 모든 게임 개발 스튜디오들을 나열해 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 동안 게임 기업들을 막 사들여 왔었는데요. 2014년에는 마인크래프트 개발사를 인수를 했었고요. 2018년에는 한 해에만 6개의 게임 스튜디오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굴지의 RPG 게임 기업을 또 품에 안았었고요. 올해는 1월부터 아주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세계 3대 게임 개발사를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팔린 게임 타이틀 매출 순위입니다. 1위가 콜 오브 듀티라고 불리는 액티비전이 만든 게임이고요. 그리고 2위가 헤일로인데 이건 또 마이크로소프트 본인들 겁니다. 그러니까 1, 2위가 둘 다 총싸움 게임이거든요. 특히 이제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먼저 발매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액티비전은 소니와 더 친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이번 인수로 인해서 아마 상황이 뒤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번 인수로 인해서 미국의 초인기 게임 1, 2위가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M&A를 통해서 가장 고배를 마시게 될 것 같은 기업은 바로 소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차트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고 아래가 소니의 차트입니다. 소니는 어제 거의 13%에 가까운 급락을 맞았었고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시너지를 기대한 투자자들은 어제와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에 진심인 걸까요? 네, 사티아 나델라 이 CEO는 인수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게임이 결국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요. 메타버스와 게임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세상이 삶이 게임이고 게임이 곧 삶인 이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델라의 말에 적극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기업의 위상이 예전과 달리 드높아지게 됐으니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처럼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피인수 기대감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블리자드 인수 이후에 다음 타겟은 누가 될 거냐라는 거죠. 네, 제가 피인수 가능성이 좀 높을 만한 기업들을 한번 추려봐서 적어왔는데요. 테이크2가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제 좀 급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 기업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런 쪽으로도 투자 철학을 고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들 순위를 보니까 각자 이유가 꽤 다양한 것 같습니다. 모더나는 최근 도통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미크론 공포가 이제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식 대표주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5위에 기록을 하면서 고배를 마셨고요. 골드만삭스의 어닝 쇼크 때문인지 은행주들도 어제 같이 하락을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 상승에 있어서 성적 우등생이었던 포드가 8% 가까운 급락을 맞았는데요. 최근 발생한 포드의 호재와 악재가 있긴 했었습니다. 우선 포드가 전기 픽업 트럭 업체죠. 리비안에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지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인데요. 리비안이 IPO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포드가 갖고 있는 리비안의 지분 가치가 엄청 올라간 거죠. 무려 82억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의 차익을 보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투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악재로는 최근에 브레이크 등 문제 때문에 20만 대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차 만들기도 힘든 상황인데 리콜까지 한다고 하니까 악재는 악재인 거죠. 그런데 사실 어제 포드가 유독 많이 빠진 것은 맞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내연기관차,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락을 크게 맞았었습니다. 루시드를 제외하고서는 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습니다. 루시드는 참고로 악재 하나가 이벤트가 하나 해소가 되면서 좀 주가가 올랐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포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익 실현 흐름도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반적인 하락 사태를 만든 주범이 누구냐? 반도체 부족 사태입니다. 또다시 덮친 건데요. 생각보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좀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하나에 보통 1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중 한 서너 개만 부족하더라도 완성차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요타는 2019년에 107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왔었고요. 작년에는 반도체 부족 때문에 930만 대 생산에 그쳤었는데 올해는 900만 대 생산도 장담을 못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미국의 포드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들을 일주일 동안 놀릴 것이다 라는 발표를 또 계획을 내놨고요. 미쯔비시도 올해 상반기는 생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암울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반도체 부족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문제가 더 좀 심각할 수가 있는 게 수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 자동차의 신차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중고차 가격 상승폭은 더 높아지겠죠. 이 차트는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요. 작년에 저렇게 평년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중고차 가격 지수는 더 올랐었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주황색 선을 한번 보시면 저게 바로 미국의 작년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비슷하게 중고차 가격 지수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중고차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반도체
부족 심화로 인해서 또 CPI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우려해서 시장이 좀 약세를 겪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순달람이 잘 추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때때로 알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통 때와 달리 순위부터 좀 차트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030 세대가 선택한 순매수 종목 5가지인데요. 네, 1위가 테슬라고 엔비디아도 저렇게 있네요. 그리고 네, 이것은 60대 이상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순매수 종목 5개입니다. 이 역시 테슬라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있죠. 아무래도 최근 시장 상황이 어수선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심정처럼 꼭 사야 될 기업들만 골라서 사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겠죠. 그만큼 중소형 기술주 이런 쪽의 투자심이 자신감은 좀 약하다라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어제 그런데 테슬라는 다시 1000불을 하회하면서 995달러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말씀을 그래서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미래에서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테슬라를 엄청나게 많이 주원을 담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AS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족 사태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거지 올해 갑자기 빵 생긴 게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있어 왔고요. 그래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아무래도 생산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50%씩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이를 반도체 부족 사태를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면서 작년에 거의 93만 대라는 거의 100만 대 육박하는 생산량 증대를 보였었죠. 올해에도 같은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에 그럼 대체 테슬라가 내연기관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격차를 좁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팔아치운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내연기관과 정면 승부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전기차에서는 처음으로 판매량 탑 20, 그러니까 22 안에 든 거죠. 모델 Y와 모델 3가 바로 그 주역들이었는데요. 모델 Y가 판매량이 한 18만 대, 모델 3가 한 15만 대 정도 됐었습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공장이 또 2개가 돌아가게 되죠. 바로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공장 증설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더욱이 판매량이 올라가게 돼서 탑 10에도 올해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픽업 트럭이네요. 미국은 정말 픽업 트럭의 나라인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대체 언제 나오느냐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결국 이 2가지에 대해서 시장에 확신을 줘야 할 겁니다. 바로 4680 구조 배터리와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의 시스템 고도화죠. 2가지 전부 올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테슬라의 발언은 있었었는데요. 이게 되긴 되냐? 올해 되는 거냐? 이게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자료들은 순달람이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광고 날려드린 순달람은 그럼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